안녕하세요. 리즈 선생님입니다. 저는 공부방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요. 저의 어떤 경험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고 또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채널을 열게 되었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는지 또 왜 그것을 찾게 되었는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영어 강사로 시작을 한 거는 특목고 때 특목고 강사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도 전의 일인데요. 약간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목고 학원에서 강사를 모집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특목고가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중3인데 적지 않은 양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도 채찍질도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양들을 해치우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사실은 그 대학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국내에서 했는데 그때도 대학원 졸업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는 다 영어 시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또 준비하면서 그 외국으로 어플라이를 하려면 GMAT이라는 것을 또 GRE하고 GMAT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계속 이제 영어를 계속 접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그때그때 고비마다 물론 이제 시험 영어지만 그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미 그 제가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토플이 CBT도 나오기 전에 PBT였어요.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였거든요. 그때도 사실 적은 점수는 아니었었어요. 그때가 550에서 한 600 정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내밀 수 있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성적을 받고 외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는 영어 성적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가서 생활을 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현지인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느낀 거지만 그 테이프에서 정확한 발음과 정석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거기는 솔직히 이제 흑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흑인들은 발음이 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다시 영어 공부에 대한 좌절들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활들을 접고 또 특목고 강사로 일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과연 그 정말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과 더불어 제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우리 아이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좀 더 나은 영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경험했던 거지만
특히 이제 외국 아이들 중에서는요, 스페니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을 거쳐서 이제 여행을 좀 한 케이스라 유럽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시지만 유럽 아이들은 이제 언어가 굉장히 언어 습득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봤을 때 7개 국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4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배웠다는데 그 프랑스에서 온 친구랑 의사소통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도 그 스텝마다 그 학년마다 그 영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서 거기에 적잖은 노력을 해야 됐고 시간을 투자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한 영어는 다 어디로 갔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 올바른 영어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하튼 특목고 강사 이제 생활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작 책을 조금 쓰는데 강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강도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해야 되고 이제 입시가 다가올수록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컨텐츠 팀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컨텐츠 팀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조금 해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과 더불어 모든 일을 접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조금씩 영어 교육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죠.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 어떤 방법이 의사소통하고 하는데 문제없이 아이들을 영어로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접하게 됐던 것이 엄마표 영어라는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